제품별 원가 계산,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가구 제조업을 주문 생산한다. 예를 들면 지시서별 원가를 하죠. 지시서 101번에는 우리가 가구를 제조하는데 편백나무를 써서 책상을 만들고, 지시서 102번에는 오동나무를 써서 책상을 만들고, 지시서 103번에는 느티나무를 써서 책상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편백나무, 오동나무, 느티나무 각각의 나무값이 틀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료비가 틀리겠죠. 역시 제조를 하다가 전달에서 이달로 넘어왔으면 월초 제공품,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년을 치면 기초 제공품,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중에 넘어온 걸 월초 제공품 또는 기초 제공품. 그래서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 있어서 합계가 30만원이었다. 자, 편백나무를 사용해서 책상을 만든다. 편백나무가 꼭 들어가야지만 되니까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는 말을 쓰겠죠. 직접 재료비. 30만원. 오동나무를 쓴다. 직접 재료비 20만원. 느티나무를 쓴다. 직접 재료비 10만원. 각각의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 지시서 명령대로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 꼭 들어가는 재료비, 주문 생산에 의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직접 재료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합계가 60만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노무비가 들어가겠죠. 역시 노무비가 편백나무 책상에서 일하는 인건비, 예를 들어서 20만원. 오동나무 책상에서 일하는 인건비, 예를 들어서 20만원. 느티나무 책상 라인에서 일하는 인건비, 예를 들면 20만원.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그럼 60만원 합계가. 그러면 이제 공통비, 공장의 전기세, 임차료 등 공장장 월급 또는 공장의 경비 등 공통비를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제조 간접비. 자,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이기 때문에 합계가 나오죠. 합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100만 원 공통비를 배부해야겠죠. 이 개별원가 계산은 공통비 배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비 배부하는 게. 그래서 이 공통비 1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1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논아주느냐? 이 제조간접비를 재료별 기준으로 논아준다 그러면 이 재료비 합계로 노무비 기준으로 논아준다 그러면 이 노무비 합계로, 원가 기준을 논아준다 그러면 이 재료비 노무비 더한 합계로, 시간 기준으로 논아준다 그러면 이 노동시간 기준을 따져서 그 합계로 n분의 해주면 되죠. 기계작업 시간을 해준다 그러면 기계시간 돌아간 걸로 해서 n분의 해주는 거죠. 이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가.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했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배부했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을 여기 30만 원, 그리고 이 100만 원을 여기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배부 기준에 논아졌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기 4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지시서 101번은 완성을 했다. 지시서 102번도 완성을 했다. 그러나 지시서 103번 느티나무 거는 미완성했다. 그럼 얘는 제공품이 되는 거죠. 제공품. 완성한 두 개는 제품이 되겠죠. 제품.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80만 원, 90만 원. 역시 이걸 더하면 80만 원. 역시 이걸 더하면 80만 원. 이걸 더하면 250만 원.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표가 지시서별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완성된 거는 지시서 103번 미완성된 거는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이걸 그릴 수가 있겠죠.
한 달 한 달 계산을 많이 하지만 학습이니까 기초제공품, 다른 말로 전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열. 더한값 30만 원. 재료비 더한값 60만 원. 노무비 더한값 60만 원. 제조간접비 더한값 100만 원.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합계가 250만 원. 250만 원 합계가 나오죠. 250만 원. 자, 이 중에 아까 지시서 103번이 미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공품이다. 그리고 두 개는 완성이다. 제품이다. 이 두 개를 더한 값 170만 원. 그리고 이 미완성인 거를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한다. 차기월 또는 차월 2월 한 달 한 달 보면 80만 원. 다른 말로 보면 월말 제공품 또는 기말 제공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분개하면 차변의 제품 170만 원, 대변의 제공품 170만 원. 개별원가 계산표라는 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개별원가는 성능, 품질, 규격 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소량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건설업, 기계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가구 제조업, 조선업 등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업 이런 데서는 종합원가를 한다. 또는 우리가 입고 있는 봉제업, 종합원가를 한다. 대량 생산하지 않냐 이런 거죠.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이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원가의 절차는 개별 작업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를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했습니다. 아까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 공통비를 우리가 잡았죠. 공통비를.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정하고 재료비는 재료비법으로, 노무비는 노무비법으로, 원가는 원가를 더해서 또는 시간법으로. 그래서 각각 기준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아까 임의로 한 겁니다. 설명하고자. 실제 개별원가는 제조간접비를 실제액을 가지고 배부하는 거죠. 정상개별원가는 제조간접비를 예정일과 갖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 개별원가는 개별 작업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추적 부과하고 제조간접비는 일정 기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실제 배부 기준으로 n분의 한다. 실제 배부일을 산정해서 그래서 실제 배부일을 찾은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에 의해서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찾은 다음에 나누기 하면 배부일이에요. 이 제조간접비를 30만원, 60만원 나누기 100만원 그러면 배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부일을 다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0만원을 100만원 곱하기 60만원 분의 30만원, 100만원 곱하기 60만원 분의 20만원, 100만원 곱하기 60만원 분의 10만원 이러면 이렇게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재료비법 배부한다면.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 나온 그 기준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 제조간접비, 그걸 정상원가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정상개별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실제 기준을 갖다 놓고 실제 발생액을 직접 부과하고 제조간접비는 회계연도에 연간 제조간접비, 연간 조업들을 측정해서 예정 배부일, 정상 개별원가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예정 배부일을 찾아서 그 예정 배부일을 각각 우리가 곱해서 예정액을 잡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정액과 실제액과의 차이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일을 제조간접비를 먼저 배부하고 실제 제조간접비를 나타내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유리한 배부다, 불리한 배부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총액을 예정액 총액을 예정 기준으로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죠.
예정 배부율을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실제 기준에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나오면 제조간접비가 대변에 제공품으로 먼저 가겠죠. 예정액이 제공품으로 먼저 가고 실제액은 원가 요소에 의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실제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예정액이 많으면 이쪽에 유리한 배보다 과대 배보다 이쪽에 배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배부 차이는 손익으로도 갈 수 있고 비례 배부도 할 수 있고 매출원가 조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발생비를 집계하고 배부 차이를 집계해서 차이 조정을 하는 거다. 그건 정상개발원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종합원가는 동종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직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제조업, 제과업, 제분업 또는 봉제업 등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 원가계산 제도다. 자, 개별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에 의한 단가를, 완성 환산량 단가를 찾아서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기말 제공품 평가. 생산량이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얼마가 완성이 되고 얼마가 완성이 안 됐냐를 찾아주는 거죠. 하나의 종류를 대량 생산하는 걸 단순 종합원가 계산 또는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얼음 제조업 또는 벽돌 제조업, 단일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여러 공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2개 이상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A반, A조 이렇게 얘기도 하고 B반, B조 반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도 하죠. A조는 나반떼, B조는 소나타 이런 식으로 반별 종합원가 계산. 하나의 원료가 들어가서 여러 급수, 재분업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하나의 원료가 들어가서 1등급 밀가루, 특등급 밀가루, 2등급 밀가루, 3등급 밀가루 이런 식으로 또는 재화업 또는 이런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의 원료가 들어가서 여러 개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원료가 들어가서 원유가 들어가서 석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여러 개의 제품이 나오는 게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자, 이게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고 대량 생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기초량이 몇 개가 있었고 기초 제공품이 1000개가 있었고 저번 연도에 만들다 말고 온 게 30%만 만들고 왔다 이런 기초 물량.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착수량 5000개를 새로 투입했다. 그런데 완성된 거는 몇 개냐? 완성량. 이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환산량. 기말 못 만든 거니까 환산량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물량 흐름. 생산 공정에 몇 개가 있이 넘어왔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투입됐다. 그런데 완성 환산량을 계산한다. 그 중에 완성품이 예를 들어서 4000개가 됐다. 근데 미완성품이 2000개다. 다음 연도 넘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완성도가 50%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다음 연도 가서 만든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이 얘기는 물려있는 양을 파악하는 거고 완성 환산량을 파악한다 이 얘기는 완성된 양과 기말에 현재 물려있는 양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과 환산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금액이 얼마가를 보는 거죠. 요소별 원가를 지켜야 한다. 즉 얘를 우리가
금액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기초가 물려있는 게 1000개인데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착수된 제조 비용이 제조 원가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럴 수 있겠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요소별 원가를 집계한다. 요소별 원가를 집계한다. 처음에는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을 파악하고 이것들의 금액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개당 한 개당 단가가 나오겠죠. 이 금액을 완성 환산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생성되죠. 이게 단가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완성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산출한다. 단가를 산출한다. 한 개당 단가를 산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단가가 나온 거를 다시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완성품에다 곱하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제품. 그리고 이 단가를 여기다 곱하면 기말 제공품이 나오는 거죠. 기말 제공품. 그래서 단가를 찾은 다음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이 금액을 산출을 한다. 이 금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완성 환산량이란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 생산하는데 투입했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수치를 완성품 환산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기초 물량이 먼저 투입했느냐, 고로 평균적으로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품은 당일 생산 공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것을 말하죠. 가공비 완성도는 100%이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완성도는 100%이다. 기말 제공품은 미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죠. 당일 생산 공정에서 생산이 완료되지 않고 가공 중에 있는 것으로 가공비 완성도는 100% 미만한다. 즉 미완성된 거는 아직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가. 단 재료비는 시작할 때 투입했다 그러면 재료비는 이 기말 제공품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량으로 계산하고 이 퍼센트를 안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완성품 환산량은 가공비는 100%고 기말 제공품 100% 미만 등 동등한 자격으로 일치시켜주는 척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완성 환산량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재료는 처음에 투입하면은 완성된 제품에도 들어갔고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도를 100%로 보죠. 가공비는 항상 진행 시 들어가니까 퍼센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따진 게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완성품에 대한 완성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진척도다 라고 보는 거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역시 완성도 곱하기 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수량에다. 자,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 계산 방법은 월말 수량이 100개인 경우에 완성도 60%다. 재료가 처음에 시작되면 재료는 100%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공비는 퍼센트를 따져서 보는 거고요. 재료가 진행 중에 투입하면 그 퍼센트를 따져서 계산한다. 가공비는 항상 퍼센트를 따져서 계산한다. 쉽게 말하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장에다가 최초에 재료를 다 투입하면 최초에 재료를 1000개를 다 투입하면 그 중에 완성된 거에도 재료는 들어가 있고 미완성된 거에도 재료는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는 완성된 거에도 다 들어갔고 미완성된 거에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퍼센트량을 무시한다 이 얘기예요. 재료는. 만약에 진행 시 투입하면 이 퍼센트를 따져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제공품 계정입니다. 기초가 있고 단기 발생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고 여기 뭐 50%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기도 1000개가 있고 완성이 됐는데 1000개가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미완성이 1000개예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뭐 40% 미완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평균법이라는 거는 뭐냐? 평균법이라는 거는 저번 생산량, 이게 제공품 계정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제공품 계정. 평균법은 저번 연도에 생산하다가 미처 미완성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거예요. 합이 2,000개죠. 2,000개. 그 2,000개를 평균 고루화해서 제품도 생산한다. 기말 제공품 나온다. 즉, 이 기말 제공품 안에는 정기 것도 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기 것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평균법은 이 기초 제공품과 단기 발생 원가가 고루 평균을 내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제품을. 자, 평균법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에도 착수에도 고루 평균 내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산량을 계산할 때 이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죠. 더해서 완성 수량과 제공 환산량을 더해서, 그리고 이 환산량이 나오면 요 금액들이 있겠죠. 요 금액들을 나누는 거예요. 금액을 제조원가를 이 환산량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면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가. 그게 완성 환산량 단가가 되겠죠.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를 여기다 곱하거나 여기다 곱하면 이 금액들이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법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평균법 공식으로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달 한 달 따지면 월말 월초라고 얘기하고 1년으로 따지면 기초 기말이라고 얘기해요. 평균법 기말 제공품 금액을 찾는 게 기말 환산량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분의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 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보면은 이것이 이쪽에 완성품 환산량의 물량이고 요 금액은 기초 제공품 금액이에요. 수량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 100만 원, 단기 발생 원가 100만 원 금액이에요. 금액 나누기 수량하니까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단가가. 요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가 나오죠. 그 단가를 기말 환산량에 곱하면 기말 제공품이 나온다. 이게 기말 제공품이.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게 되면 기말한 곱하기 완수 플러스 기말한 분의 기초 제공 플러스 제조 비용 이렇게 외워서 우리가 기말 제공 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재료가 처음에 개시에 시작 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재료는 처음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완성품에도 100%, 기말 제공품에도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계산할 때는 이게 처음에 시작 시 개시에 투입했다 그러면 수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를 수량으로 계산하면 재료 계산이 되고 그거 외에는 가공비는 항상 퍼센트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재료가 처음에 투입하다, 개시 시작하다, 시작 시 투입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재료 계산만 수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렇게 외워서라도 기말 제공 평가를 해야 되고 평균법은 요거랑 평균 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만든다.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을 찾아서 이 금액에다 나누면 단가가 나오고 이 단가를 거기다 이 물량에다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고 이 물량에 곱하면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법에서 특징은 요 기초 제공품 원가의 단기 투입 원가를 환산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단가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선의선출법은 좀 더 복잡하죠.
먼저 투입한 거를 먼저 완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평균법과 틀리죠. 선의선출법은 이걸 그리게 되면 또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그리게 되면 저번 연도에 투입한 게 1000개. 아까 완성도가 뭐 30%였나요? 50%? 그리고 단기가 또 1000개. 그리고 완성이 1000개. 미완성이 1000개. 40%.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했습니다. 여기서. 자, 선의선출법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투입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먼저 완성화시킨다. 이 얘기예요. 먼저 투입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1000개에 50%, 500개는 정기 거가 무조건 완성화된 거예요. 정기 거가. 그러면 단계 투입한 거에서 들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기말 제공품에는 이 기말 제공품에는 먼저 투입한 이 1000개가 업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 먼저 투입한 거는 무조건 제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찾을 때 아까 기초에 투입량을 더해갖고 한산량으로 계산했지만 여기는 투입량만 계산하는 거예요. 투입량만. 왜냐하면 기초는 다 완성이 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 한산량 찾을 때 얘를 기초 물량을 빼고 계산하는 거죠. 이미 제품화가 됐다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 한산량은 이 금액을 더해서 평균법의 답에서 기초 물량을 빼고 찾는 거다. 완성 한산량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는 거고. 단가를 찾을 때 요 투입한 원가만 갖고 단가를 찾고 요 단가에다가 요걸 곱하면 기말 제공품이 나온다. 그리고 요 단가에다 요걸 곱하고 요 금액은 바로 플러스 시킨다. 그래서 선의선주법 공식은 조금 어렵겠죠? 기말 환산량 곱하기 완성 수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기말 환산량 근데 제조 비용만 따지는 거예요. 제조 비용만. 이렇게 계산하면 단가가 나와요. 그 단가를 기말 환산량에 곱하면 되는 거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처음에 개시에 시작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 환산량이 수량으로 바뀌면 돼요. 이 환산량이 재료 계산만 수량으로 바꿔서 재료 따로 가공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선의선주법은 무조건 제품이 먼저 요 기초가 먼저 제품화됐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먼저 제품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말 제품 찾고 요 단가를 여기다 곱하면 완성품이 나오는데 기초 제품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하게 되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없다면 평균법과 선의선주법은 의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냐? 제공품 계정에 기초가 빵이라면 착수 부분만 따져야 되잖아요. 착수 부분만. 완성되거나 기말이 됐을 때 기초가 빵이라면 얘를 먼저 완성시킨다. 이게 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하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단기 투입분으로 보아 완성 환산량 계산함으로 간편한 방법이다. 구별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있는 거랑 이거랑 구별하지 않는다. 선의선주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니까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만 좀 정확할 수 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법 공식과 선의선주법 공식에 의해서 기말 제공품 평가를 해서 완성품을 찾는 거다.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